마음이 어려울 때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이번 혼자 가는 여행지를 가을에 순천 2박 3일로 정한 후 서울에서 평일 오전 7시에 출발했다. 예전부터 순천의 가을, 특히 순천 만습지의 갈대밭은 정말 멋진 곳이라고 하기에 생각났을 때 다녀오기로 했다. 서울에서 순천은 정말 멀기에 순천 만습지 외에 또 어디를 가야 하나 생각하다가 한 번도 못 해봤던 템플스테이를 해보기로 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리무진 버스로 예약했다. 기차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탄 이유는 서남사로 가는 1번 버스 정류장이 순천 버스터미널 바로 근처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가는 여행의 첫날은 대부분 비가 오는데 이날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울에서 순천까지 가는 거의 내내 비가 내렸다. 평일이어서 그런지 별로 차가 막히지 않고 순천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순천은 처음 와봐서 국내지만 모든 것이 새로웠다. 11시 45분쯤 내려서 서남사로 향하는 1번 버스를 타기 위해 부지런히 정류장으로 걸었다. 시간을 착각해서 12시에 오는 건지 알고 정류장 앞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2줄 샀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버스는 12시 15분쯤에 오는 거였다. 버스는 이 우일 슈퍼 앞에서 타면 된다. 기다리던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타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순천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서남사가 있어서 첫날은 템플스테이로 정했는데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들어가야 한다. 평균 연령이 70대인 것 같은 만원 버스를 타고 산길을 따라가니 종점인 서남사에서 내렸을 때는 2-3명 정도만 남아 있었다. 참고로 1번 버스는 1시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버스 시간을 잘 체크해야 한다. 서남사는 정류장에서 걸어서 25분 정도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나온다. 주변에는 식당이 있긴 했는데 미리 오기 전에 체크해 봤는데 비싸고 2인 이상만 주문받기 때문에 나에게는 적합해 보이지 않았다. 마침 조계산 입구에 정자가 있어서 아까 정류장 근처에서 산 김밥을 점심으로 먹었다. 이렇게 먹으니 혼자 소풍 온 기분이었다. 잘 있다가 갑니다. 정자한테 인사하고 난 서남사로 향하는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서남사는 천년고찰로 매우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데 2018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적으로 등재된 사찰이기도 하다. 조계산 입구에서 서남사까지는 걸어서 25분 정도 걸려서 이미 잎이 다 떨어진 늦가을이자 초겨울 산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갔다.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없고 날은 흐렸으며 쓸쓸한 분위기까지 나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치여왔던 나는 그 조용함과 호젓함이 좋았다. 조금 더 걸어가니 건너면 하늘로 승천할 수 있다는 설이 있는 승천교를 지나 어느덧 서남사 입구까지 다다랐다. 사람들이 거의 아무도 없어서 생각하면서 계곡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산길을 따라 걸을 수 있었다. 서남사는 워낙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사찰이라 안내 표시판도 잘 되어 있어서 초행길이었지만 잘 찾아갈 수 있었다. 서남사에 다다를수록 키가 높은 전나무들이 많아서 매우 뷰가 멋졌다. 11월이라 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배낭을 메고 20분 넘게 걷다 보니 땀까지 나기 시작했다. 서남사에 도착하니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고 내 모습을 본 입구에 계신 어떤 여자분이 혹시 템플스테이를 왔는지 물어보셨다. 아무래도 배낭을 메고 와서 내 행색이 템플스테이 온 사람 같았나 보다. 템플스테이를 주관하시는 스님께서 여자 숙소를 안내해 주셨고 평일이라 오늘 여자 숙소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겨주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난 오히려 혼자라서 좋다고 했다. 서울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치이고 그동안 피곤한 일이 너무 많았던 나에게 이러한 고요함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었다. 나는 7번 방을 배정받고 내 발 사이즈에 맞는 고무신과 템플복도 지급받았다. 날씨가 춥지는 않았는데 방 안이 따뜻하다 못해 다소 뜨거울 정도였다. 너무 편해서 집까지 들고 가고 싶을 정도로 좋았던 템플복으로 갈아입고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매우 편안했다. 산과 하늘을 바라보며 보냈던 멍 때렸던 나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11월 말이라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차분히 나를 돌아보며 생각하기에 좋은 곳이었고 멀리서 들리는 계곡 소리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좋았다. 이게 바로 서남사의 휴식형 프로그램 일정이었는데 나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오후 4시 40분 사찰 예절교육 전에 시간이 남아서 서남사를 조금 둘러보기로 했다.
평일인데다가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기 때문에 관광객조차도 거의 없었고 오래된 사찰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었다. 규모가 정말 커서 아마 내가 돌아본 것은 거의 겉핥기식이었겠지만 비가 오니까 오히려 사찰은 운치 있어 보였고 저 멀리 보이는 아직 알록달록한 단풍도 좋았다. 확실히 대웅전과 3층 석탑이 중앙에 있고 규모도 커서 서남사에서 가장 멋있는 곳이었다. 뭔가 이곳에 머물다 가면 천년 역사의 조상님들이 앞으로 잘 되라는 기운을 주실 것 같았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화로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이곳저곳을 걸어 다녔다. 남쪽이라 그런지 서울보다는 훨씬 따뜻해서 산책하기도 좋은 날씨였다. 서남사 맨 끝으로 가니 거대한 서남사 중수비도 있었고 수천 년은 되었다는 동백나무도 보였다. 나중에 스님께 들으니 서남사 동백나무 서남매는 나이가 많아서 다른 동백나무들보다 조금 늦게 개화한다고 했다. 내 인생도 남들보다 좀 더 늦게 피려나? 아니면 피긴 피려나? 2023년의 끝을 잡고 이루지 못한 계획,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내 자신에 대한 원망,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섞여 씁쓸한 마음으로 가을의 서남사를 걸었다. 여기 오니 정호승 시인의 서남사가 생각났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에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다니고 목어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 앞 등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서남사와 어울리는 시 서남사이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혹시라도 울고 싶은 일이 생기면 서남사에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2023년은 나에게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해였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도 좋았다. 괜히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지칠 때는 자연 속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숙소로 돌아와 조금 쉬다 보니 어느새 사찰 예절 교육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다. 날씨는 다행히도 어느새 개어 있었다. 대웅전 앞에서 모였는데 남자 2분에 여자는 나 1명이었고 셋 모두 혼자 온 사람들이었다. 스님께서 공양 시 지켜야 할 예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잠시 함께 들어보자. 한 4명쯤 앉을 수 있는. 그러면 이쪽은 저녁에는 스님들서, 이쪽은 일반인서. 그러면 문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사람이 인원이 없으니까 뭐 들어가면 딱 문 열고 신발을 바로 벗고, 절에 오면 신발을 바로 벗어야 돼요. 신발 바로 벗고, 뭐 어디서나 바로 벗어야지. 바로 벗고 들어가서 음식에 대한 감사. 절에 오면 물론 스님들이나 다 인사를 해야겠지만 음식에 대한 감사 하고, 배식대가 있어요. 여기서 음식 떠서 이렇게 와서 이리 들어가. 요리 들어오지 말고 여기는 가운데 허간이라 그러죠. 궁에 가면 임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양반이 도열해 있죠. 원반 모반. 여기를 어전이라 그러잖아요. 함부로 여기 못 들어다니죠. 그러듯이 임금은 무리군자를 써서 군주죠. 부처님은 세주지, 세주.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 주인이니까 여기 어간은 본래 안 하고 이렇게 또 밥 먹으면 이렇게 또 나가서 식기 반납하고 씻지는 않고 반납하고. 교육을 받고 바로 함께 저녁 공양을 하러 정목당으로 향했다. 탄수화물 중독인 나에게 산나물과 채식 위주의 밥이 신선했다. 남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따라 평소 양의 3분의 1 정도로 아주 조금만 떴다. 공양시 무건인 점도 쓸데없는 말을 안 해도 되어서 좋았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나와서 산책을 하다 보니 산속의 밤은 빨리 왔다. 아무래도 새벽 예불은 절대 불가할 것 같아서 저녁 예불에만 참석해 보았다. 난 천주교인이긴 하지만 이건 문화체험이고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녁 예불이 시작되었다. 스님들이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휴일 없이 매일 하신다고 하니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수양은 윤회라는 불교에 기반하고 있는데 윤회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처럼 죽어도 그 업에 따라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덕을 쌓으면 윤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도 이번 세상에서 최대한 선하게 살아서 다음 세상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돌아와서 방이 너무 더워서 방문을 열고 계곡이 흐르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는데 새벽 알람 소리에 어느새 잠이 깼다. 아직 동트기 직전인 새벽 5시 50분, 아침 공양을 위해 부지런히 다시 정묵당으로 향했다. 보통 나는 아침을 먹진 않는데 어제 저녁을 조금 먹어서인진 몰라도 덜어놓은 아침은 모두 먹었다. 차담 일정까지는 시간이 남아서 어제 설친잠을 보충하러 아침을 먹고 꾸벅 다시 잠들었는데 스님의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다. 다른 두 분이 아침만 먹고 일찍 떠났기 때문에 스님과의 차담 시간을 혼자 일정보다 이른 시간에 시작했다.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순간이었다. 차담 시간에 기억에 남는 말들을 몇 개 소개하자면 스님께서는 현재를 꽃피우라고 말씀해 주셨다. 위기가 왔을 때 피하기만 한다면 피한 곳에서 잘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다. 주어진 일이 있으면 조그만 일이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잘한다면 그게 쌓여서 본인의 평판이 된다고 하셨다. 또 사주보다는 관상이 맞고 관상보다는 심상이 맞다고 하셔서 항상 마음을 좋게 쓰는 게 이롭다고 하셨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맑아서 마치 봄이 온 것 같은 서남사에서 스님의 좋은 말씀까지 더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본래 템플스테이의 진수는 차담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았다. 전날과 달리 오늘은 하늘이 파랗고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마치 또 하나의 다른 장소에 온 것 같았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햇살을 담은 기와의 종이 울리는 것도 좋았다. 블로그에서 서남사를 찾아봤을 때 사랑을 듬뿍 받았는지 통통해진 고양이도 직접 보고 왔다. 이제 11시 반이면 점심 공양 후에 퇴소 시간이다. 종이 울리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마지막 공양을 위해 정묵당으로 향했다. 1박 2일 동안 건강에 좋은 밥을 먹어서인지 화가 나 있었던 피부 알러지도 누그러드는 느낌이었다. 지금 나에게 템플스테이는 시기적절했고 몸과 마음이 편안했던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 점심 공양 메뉴가 가장 맛있었는데 간식으로 나온 이 떡 덕분이었다. 이제 속세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다. 혼자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네. 신었던 고무신을 반납하기 위해 세척하고 있는데 방을 청소해 주시는 보살님이 혼자 있어서 무섭지 않았었느냐고 물어보셨다. 난 오히려 혼자 있는 걸 즐기고 편안하게 너무 잘 있다 간다고 했다. 템플스테이를 와서 먹는 법, 정리하는 법, 생각하는 법 등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다. 고무신을 모두 닦은 후에 방을 모두 정리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도움을 받은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서남사를 나섰다. 안녕, 또 보자. 정말 멋진 여행지라도 사실 10년 안에 또 가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이곳을 또 오게 되면 언제가 될지 내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다. 마음 같아서는 내일이라도 또 가고 싶은데 직장이 있으니 한번 움직이기 쉽지가 않다. 1시간에 한 번 오는 1번 버스를 여유롭게 타니 이제는 도시 순천을 구경할 차례였다. 한가로운 산속 마을이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니 도시 중심가에 있었다. 아직 은행나무가 남아있는 곳도 있어서 창밖 구경을 하면서 갈 수 있었다. 순천 도심은 크게 윗장과 아랫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번화가라고 했으며 주변 맛집도 많다고 했다. 내가 둘째 날 묵을 숙소는 더 호텔 H라는 곳이었다. 시내와 가깝고 평이 매우 좋은 곳이라 잡은 곳이었다. 방은 비즈니스 호텔의 룸처럼 어두운 톤에 깔끔하고 대형 컴퓨터까지 있는 곳이었다. 방 상태가 좋아서 왜 평이 좋은지 알 수 있었다. 서남사의 방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고 마음이 편안했다면 호텔은 프라이빗하고 확실히 몸이 더 편하긴 하다.
방을 배정받자마자 순천에 사는 친구와 순천 만습지를 방문하기 위해 서둘렀다. 우선 카페 에디에서 커피 한 잔을 했는데 여기 바닐라 라떼가 정말 맛있었다. 친구와 함께 잠시 얘기를 나눈 후에 차를 타고 순천 만습지로 향했다. 친구는 영업직이어서 스케줄 조절이 자유로워서 평일이었지만 나와 오후를 함께 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순천 만습지는 노을 지는 가을에 가고 싶었는데 내가 갔던 날이 갈대가 수려한 늦가을에 맑은 날인 노을질 무렵이어서 딱이었다. 인생 첫 순천 만습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려고 날씨도 오늘만큼은 도와주는 것 같았다. 어느 정도 걸어 들어가니 순천 만습지가 보였는데 정말 카메라에 실물이 담기지 않을 정도로 장관이었다. 11월이었지만 날씨도 꽤 따뜻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지평선이 보이는 갈대밭은 아직까지 잔상이 남아있는 풍경이다. 순천 만습지는 대한민국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꼽히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순천 만습지는 꼭 가보시길 추천드린다. 순천에 오래 살았던 친구가 아무래도 관광지라 웬만하면 평일에 오라고 했고 계절과 날씨를 잘 맞춰오니 본인도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줄은 몰랐다고 한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남산에 안 가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가까이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고는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너무 아름다웠고 갈대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걷는 것도 좋았다. 개인적으로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자연보다 진짜 자연 그대로인 이런 모습이 더 감동을 준다. 동절기라 해가 일찍 질수록 노을이 갈대와 어우러지면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다. 덕분에 사진도 많이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늘을 보면 철새가 떼지어서 이동하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순천 만습지를 걷는 순간만큼은 영화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해외 여러 나라를 가보았지만 역시 가장 한국적인 곳이 세계적인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들 소리 때문에 마치 바다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갈대가 더 길었다면 미국 오하이오 옥수수밭의 느낌도 들 것 같다. 길을 매우 잘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갈대밭을 따라 한 바퀴 돌기에 좋았다. 너무도 평온하고 아름다웠던 갈대의 파도를 뒤로하고 벅찬 마음을 안고 나왔다. 동절기라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고 우리는 간단히 저녁을 먹기로 했다. 우리가 간 곳은 정희라는 양식집이었는데 분위기가 좋았고 맛도 괜찮았다. 연말이 다가와서 순천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는 시내에서 잘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도 많은 곳이었다. 메뉴를 고민하다가 고사리 크림 수제비와 육개장 칼국수 2개를 시켰는데 음식 조합이 괜찮았다. 물가가 서울보다 저렴해서 그런지 양도 꽤 많았다. 순천만의 음식이 아니더라도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고 싶은 분들께 정희를 추천드린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바로 옆에 있는 카페인 프랭크 커피바에 갔다. 우선 이곳은 카페지만 분위기가 마치 영국에 있는 바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라 아늑하고 좋았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공간을 넓게 써서 테이블 간격이 넓은 점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주문한 딸기 라떼도 맛있었다. 마치 한국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와 음료만 모두 순천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기에 적절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순천 여기저기를 가이드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고 서울에서 기회가 닿는다면 보기로 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다.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본래 호텔 H는 조식이 있지만 난 조식은 스킵하고 체크아웃을 했다. 어제 순천 토박이 친구가 추천해준 순천 맛집 동경낙지에 오픈하자마자 갈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동경낙지는 점심에는 직장인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좋은 순천 맛집이라고 해서 기대가 됐다. 동경낙지는 11시에 오픈을 하는데 나는 11시 반 정도에 도착했다. 다행히도 내가 2번째 손님인 것 같았다. 메뉴는 13,000원의 낙지 전골 딱 하나라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다행히도 혼밥이 되는 곳이라 난 1인분을 주문했고 바로 재료를 담아서 가져다 주셨다. 아래 양념이 배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끓으면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주얼부터가 합격이었다. 편집하는 이 순간에도 순천에 다시 간다면
동경낙지는 꼭 다시 가보고 싶다. 든든하고 따뜻한 점심을 하고 버스 타는 시간까지 좀 남아서 순천 문화의 거리 이곳저곳을 구경했다. 동경낙지 바로 옆에 한옥으로 된 건물인 복합문화공간 한옥글방이라는 곳이 있길래 들어가 보았다.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불도 안 들어와서 공기가 싸늘했지만 책도 꽤 많았기 때문에 시간만 많으면 들어가서 책을 읽고 가도 될 정도였다. 확실히 서울보다 사람이 없으니 여유가 느껴져서 좋았다. 독립운동가 생가터도 둘러보면서 마음속으로 감사드리며 용기를 배우게 해달라고 했다. 나는 다시 문화의 거리를 따라 내가 찜해둔 카페로 향했다. 문화의 거리 카페가 대부분 화요일에 휴무인 것 같은데 내가 가는 시즈너블이라는 카페는 문을 여는 것 같았다. 흰색의 예쁜 외관을 지닌 시즈너블은 안에도 화이트 톤으로 여심저격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었다. 참고로 스콘이나 쿠키도 맛있는 곳이라고 한다. 나는 시즈너블에서도 따뜻한 바닐라 라떼를 한 잔 주문하면서 잠시 이번 여행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무리 국내 여행이라도 혼자 여행이면 긴장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무사히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서 올해의 여행 마무리를 이것으로 잘 한 것 같았다. 국내 곳곳에 아름다운 곳들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몇 년 후 가을에는 꼭 다시 오고 싶은 순천이었다. 삶은 행복한 순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고민과 방황의 연속이고 피곤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힘든 여정 속에서 무드를 전환해주고 그 여정에서 감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여행인 것 같다. 나의 영상이 순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와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